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오늘 12월 첫 매매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시장을 둘러보니 12월 달이 결코 녹록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많이 보여준 시장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첫날 동영상을 올리면서 12월 달은 간결하게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조를 12월 달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는 양봉을 좀 유지를 해 주려고 하더니 결국은 음봉으로 또 끝났습니다. 힘든 12월달이 될 것이니 간결함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내일 공략할 또 그리고 내일 공부할 종목들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2월 3일 화요일입니다. 전체적인 종목은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켜 놓았는데요. 종목을 약간 다양성이 있게 꾸며 보았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시장이라 매매 방향을 잡기도 힘들 뿐더러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다 바라보아 줘야 할 그런 시점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곳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 점을 잘 기억하시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한 놈은 강한 놈답게, 약한 놈은 약한 놈답게 리듬을 타는 그런 매매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주석을 달아보겠습니다. M83과 차이 커뮤니케이션부터 볼게요. M83은 현재로는 시간에서 9.0%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의 상한가 종목은 네오리진도 지금 거의 상한가를 못 먹었고 다른 종목들은 상한가라고 할 만한 종목이 없어요. 네오리진 자체도 상한가라고 좀 하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애들 빼고 나면 그나마 시장에서는 이수페타시스와 그리고 M83이 가장 상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M83은 나름대로 코다리는 있습니다. 자, 문제는 아침에 시가가 높겠죠. 그래서 무작정 달아붙을 지금 월초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내일 M83은 시가 대비 5% 정도나 심하게는 시가 대비 7, 8% 정도 떨어졌을 때 한번 본다는 마인드를 1차 전략을 하고 2차는 그래도 알 수가 있나 바로 갈시 알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약간 마음이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은 시가 8% 잡힌 8% 안에서만 거래를 하는 시가 프로 기준 유동 매매만 해봅니다. 간을 보고 아니다 싶으면 기다립니다. 밑에서 차이 커뮤니티 차이 커뮤니케이션은 뭔가 될 듯 될 듯 하면서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시간에 3% 남아있지 않습니까? 내일 이 종목은 일단 시가가 3% 잡히든 4% 잡히든 시가에 한번 승부를 한번 보죠. 11,000원이면 6.6%입니다. 6.6%니까 최후 손절은 11,000원을 깰 때는 일단 잘라줘야 된다는 것만 좀 지켜주시고 일단 시가가 좀 낮게 잡히면 잡힐수록 좋으니까 시가에서 시가 대비 유동매매를 해야 됩니다. 시가 프로 기준 유동매매하기 좋겠어요. 앞에 M83처럼 시가 3% 잡히면 3% 안에서만 진행이 되고 3% 벗어나서 4% 내려가면 빨리 잘라주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줄 때는 짧게. 영풍하고 고려아이는 사실은 어제 오늘 나가려고 했던 종목이었는데 조금 진정성이 좀 의심스러워서 안 했는데 오늘 워낙 할 것이 없는 시장이라 시장이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는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관심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고려아연이 먼저 끌 것 같거든요. 바람은 얘가 먼저 잡았는데 영풍이 쫓아와서 싸대기를 때렸죠. 자, 오늘 상가까지 갔다가 풀어졌습니다. 영풍은 14%대로 맞췄죠. 시간 1.8%. 일단 영풍부터 내일부터 한번 봅시다. 보고 우리 기준가는 보합 기준가와 16,500원 이렇게 이 중간에는 2%와 1%대 사이는 손대지 말고 지켜봅니다. 그래 놓고 고려아연은 같이 붙여놓고 봅니다. 고롱티 슈즈도 오늘 잘 나갔죠. 오늘 거의 상가 근처까지 갔나요? 27.6%까지 갔네요. 포르티 슈즈도 좋았는데 아직도 조금 배가 고픈가 보죠. 내일 우리는 2만원 기준가 가지고만 대응을 해봅시다. 요즘에 이슈가 없으니까요. 모습이 좋으면 생명과학도 같이 붙여놓습니다. 유일하게 잘 따라간 친구가 생명과학이었죠. 두 개를 붙여놓습니다.
유니슨, 드라미, 인스피온. 얘를 기술주로 볼 텐데요. 유니슨은 시간이 2.1% 올라했습니다만 뭐 별로 이건 믿을 거는 못 돼요. 그냥 보합 기준가다 생각하고 진행을 하시고 양봉으로 치고 가지 못 가면 음봉을 비치면 일단 나와 있어야 됩니다. 드라미도 마찬가지겠죠. 음봉 때에 손대지 마시고 반드시 보합을 치고 올라가는 이 시점만 본다. 인스피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봉 위주로만 본다. 양봉 위주로. 음봉 때는 아무리 깊게 주고 싸다고 해서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수페타시스 제이오. 일단 건강원이 막았다고 하는데 과연 제 생각은 그래요.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렇다고 해서 이수페타시스한테 과연 이렇게 상한가를 갈 만한 그런 일이 되는가? 유증 못한다고 해서 주가 살아난다. 그러기엔 조금 당위성이 좀 약하다는 뜻이에요. 더군다나 제이오가 시간에 4.3%를 올라가 있는 것도 좀 당위성이 약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두 놈 옆에 이수 스페셜티도 같이 일단 붙여 놓으세요. 이 세 종목은 시한이 2%입니다. 만약에 저 예상을 깨고 이슈 페타시스가 발군의 모습을 보인다는 이제 아침 시가를 뭐 10몇 프로 띄우고 제이오가 7, 8% 막 달라붙고 이수가 한 3, 4%, 4, 5% 오르고 이러면 이수를 한 가지고 하신다든지 제이로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그렇지 않고 아침에 시가가 생각보다 강하지 못하다 하면 다른 이 밑에 들어놔도 이놈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눌림을 주면 한번 대응은 해보는 식으로 해보십시오. 시가 대비 한 3에서 한 5% 떨어지면. BHI와 루니슨 기세주들은 잘 진행을 해서 잘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참 좋은데 사람들이 마음이 다 오락가락하죠 사실은. 그래서 잘 갖고 있지도 않죠. BHI 일단 음봉에서 내려오다가 이틀 동안 일단 받침을 해 줬습니다. 시간이 0.4% 좋습니다. 시가 진입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1.0%니까 일단 살아날 수 있을까 뭐 1차람 진행을 해보시고 보합만 파란 색깔만 비치면 한번 보유를 해보자 라는 전략으로 단지 파란 색깔이 비치면 도망 나온다. 그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줄 때는 짧게. 우리는 손절에는 없어요. 손절은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절대로 급등주는 손절보 5% 잡고 하자 뭐 이런 거 생각지도 마세요. 생각했던 방향이 틀리면 바로 나와야 되고 생각했던 방향이 맞으면 배에 힘을 꾹 주고 입을 딱 가물고 수익을 크게 뽑아 먹고 그런 강건함이 있어야 돼요. 역시 루니스 내일은 62,000원인가 62,000원이면 한 4% 되겠네요. 62,000원인가 61,000원 이 투 트랙만 가지고 내일 대응하겠습니다. 간단하죠. 다른 데는 손 안 되겠다는 뜻입니다. 대동기업 대동금속입니다. 오늘 대동기업 많이 올랐죠. 21%에 올라가고 맞췄습니다. 일단은 뭐 중고축을 몸통으로 뚫어서 맞췄으니까 모습은 좋아 보여요. 그런데 조금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워낙 시장이 뭐 요즘 뭐 할 게 없으니까 이 정도 주가가 오르고 이 정도 시간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시장에 수급이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은 돈이 논다는 뜻이에요. 돈이 노는 곳에 가서 우리가 떡을 팔아야 떡을 비싸게 살 사람도 있고 싸게 살 사람도 있고 거래가 빨리빨리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함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함정 생각하다가는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 함정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 집중력. 고가를 보고 수급을 보면 집중을 딱 하고 있으면 이거는 오늘 가기는 힘들겠구나 라는 이놈은 오늘 가능성이 보인다. 수급이 활발하네. 바보가 아닌 이상은 알아요. 그래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 대동기업을 필두로 봅니다. 시안에 4%니까 인정해주고 4%대 안에서 움직이는 4%대 프로 기준 유동매매로 대응을 해주시고 내일 5% 잡히면 5%대 안에서만 대응을 한다. 4%를 끄지면 또 막 나와야 되죠. 힘이 좋으면 대동도 봐줘야 되겠죠. 0.7%. 대동금속은 시간이 2.1%니까 대동금속이 더 빨리 달라붙겠죠. 세 개 같이 붙여놓고 보겠습니다. UDM텍 웨이비스
간을 봅시다. 과연 살아날 가치가 있을까? 신저가를 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떠들어걸고 이런데 요즘에 신저가 종목 어디 한두 종목입니까? 신규주는 뭐 이전주나 이런 애들은 신저가 종목들은 크게 믿을 거는 못 되죠. 단지 코골이는 있어요. 그죠? 요즘에 AI 뭐 말이 많이 나오니까 분위기도 좋죠. 좀 있으면 애플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AI 행사들이 있죠. 시간이 0.9%니까 뭐 이 정도 안에서는 얼마나 대응 가능하죠. 대충 집어넣고 파란 색깔 아니면 한번 보유를 하면서 본다. 상승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챙겨야 되겠죠. 웨이비스 시간에 3%를 올려놨는데 이거는 좀 다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3% 인정해주고 어차피 9,800이나 9,900은 그렇게 잡느니 3%대 안에서 한번 대응을 해봅시다. 다른 것은 볼 거 없습니다. HVM과 Snet. HVM은 나름대로 참 재료는 좋아요. 뭐 이놈도 스페이스X에 뭐 걸려 있느니 어쩌니 뭐 이라 하고 있죠. 첨단 금속 공급하고 있다. 시간이 2%, 밸류스럽게 2%는 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보합 기준가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십시오. 꼬리를 달아줄 거니까 조금 달아주면 잡아주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죠. 파란 색깔 비치면 나와야 돼요. 우리는 파란 색깔 용납이 안 됩니다. 파란 색깔을 나올 때까지 들고 있다는 것은 벌써 마인드나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뜻이에요. SNS는 시간 3.4%. 이런 스타일은 아침 이렇게 될 확률도 있고 말 그대로 한번 착 이렇게 치기 세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성은 조금 가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이어도 다 코골이 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워낙 시장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코골이만 있으면 한번 반응은 해야 돼요. 단점은 거래량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큰 금액을 할 건 못 됩니다. 4,500원 얘네들 딱 맞춰놨으니까 이거 가지고 거래를 해봅시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어제 나왔던 종목 중에 카카오가 있었죠. 좀 올랐더군요. 근데 카카오들 중에서는 그래 제일 활발하게 움직인 거 카카오페이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죠. 상승폭이 가장 높았던 게 14.5% 카카오페이.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가 좀 높았고 카카오뱅크나 카카오는 비슷했던 것 같네요. 같이 묶어서 봅시다. 일단 카카오페이를 봅시다. 우리는 27,000원 기준가만 가지고 갑시다. 0.7%. 1%대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27,000원을 깰 때는 일단 나와서 27,000원 돌파할 때 들어간다든지 그런 전략으로 해줍니다. 가뱅을 같이 붙여서 보시고요. 성한 이놈은 약간 눌림 자리는 맞는데 한 타임은 더 눌러줘야 될 자리거든요. 저도 11선까지 한번 터치를 해줘야 되는데 내일 11선이 조금 올라가 줄 거라 보고 그렇게 계산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에서 벌써 3% 올려놔 버렸네. 그죠? 고생했으니까 시간에 매매하시는 분들 우리는 500은 이 기준가 좋네요. 이 기준가 가지고만 내일 대응을 해봅시다. 나노팀 시간에 2.8%. 이놈을 보고 있으면 나노팀 그림과 지금 비슷한 그림이 있죠. 방금 보셨죠? 어딥니까? 이런 S넷이라든지 약간 그림이 비슷하죠. 이런 스타일도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하지만 캔들이 채워지는 위치가 틀려요. 근데 둘 다 시간에는 비슷하게 올려 있어요. 그럼 이러한 상태에서 캔들이 서로 약간 다 미미한 흐름을 보이는데 둘은 과연 내일 어떻게 움직일까? 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해보는 좋겠죠. 시간에 2.8%. 얘는 9,100원가 저기 9,200원이네요. 이 둘 중에서 하나를 타겟을 잡고 해보도록 합니다. 시장 안 좋습니다. 매일매일 승부다 하면서 막 온몸을 던질 만한 시장 아니에요. 여우처럼 얍삭하게 늑대처럼 살짝 가서 먹고 빨리 도망가는 그런 아주 야수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12월 달입니다. 마인드 잘 갖추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DP는 사무티 라이브 매매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무팀들 매매 현황은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큰 기대감 사실은 없었고 좀 조심스럽게 운영을 했고 오늘은 종목수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조심스럽게 운영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됐던 종목도 하나씩 간단하게 오늘 볼게요. 딥마인드 하이트레이에 진행된 종목이었죠. 수익률은 많지 않습니다. 수익률은 5.4%. 일단 상가를 아침에 여기 들어가는 놓친 종목을 다시 진입을 해서 우리가 보유를 하고 갑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수익이 크든 작든 수익을 안고 보유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참 기분도 좋거든요. 그래서 내일 어찌 될는지 내일 그냥 5% 수익 먹은 거로 끝낼 건지 내일 한번 봅시다. 오늘 상한가 종목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효성화학은 오늘 그냥 상매매로 진행을 했잖아요. 아침에 들어갔다가 풀리고 애를 먹인 종목이죠. 하지만 오늘 상종목이 없었잖아요. 우선주들만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일단 효성화학을 집중하자고 했는데 일단 마무리는 상한가로 마무리됐으니까 내일 흐름 보면서 이것도 대응을 해 보겠습니다. 워낙 시장이 지금 이슈가 없어요. 자, 그리고 센스뷰 같은 것도 일단 상한가로 보유를 하고 있을 텐데요. 이 종목은 좀 재미가 있었죠. 아침에 일단 일자 공략할 때 우리가 1700 기준가로 공략해서 13% 정도 수익을 안고 여기 상한가로 보유를 하게 되죠. 근데 곧 있다가 풀어졌잖아요. 풀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가를 애초에 단가를 1650원과 1700원 두 개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하락을 쭉 하죠. 하락을 쭉 하는데 여기 1700원을 깨고 내리는데 여기서 반등을 하면 좋죠. 조금 수익을 주고 다시 하죠. 절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진행을 했을 거고 챙김 모습은 1차로 다 수익을 챙겼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락을 하고 여기 2차 공략 1650원을 회복하는 시점 여기서 한두 번 더 회복하려고 노력은 했죠. 했지만 다시 내렸다가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하죠. 이 지점이 가장 좋은 자리가 되겠죠. 시간상으로 볼 때도. 그래서 여기는 큰 차이점은 없었군요. 프로수 차이는. 그래서 센스뷰는 1차, 2차로 해서 상당히 수익은 좋았습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2차를 할 수가 없죠. 직장인들 일이 바쁜데 1차만 먹고 빨리 나오는 것이 더 낫죠. 근데 2차는 이제 전업하시는 분들은 오후장에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다른 매매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종목들만 잘 추적하고 관리하고 대응만 해줘도 수익이 충분하다고 했거든요. 아침에 13% 여기서 지금 17%니까 이 한 종목에서만 30% 정도 수익이 나왔으니까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상한가로 보유하고 넘어가는 종목이니까. 어쨌든 오늘 상종목도 많지가 않은데 두 종목을 하나는 상매매로 진행했고 두 종목은 수익을 안고 진행되고 있으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내일 결과가 더 중요하겠죠. 한번 지켜봅시다. 자, 그리고 코롱 디슈즈는 오늘 깔끔했죠. 한 번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된 것 같아요. 수익률은 크진 않습니다. 한 15에서 17% 정도 그 정도 나오는데 한번 진입하는 이 시점이 약간 우리 좀 더 주고 들어갔잖아요. 시가보다 훨씬 좀 더 주게 들어갔는데 타점을 좀 참 조금 아쉬웠어요. 원래는 19,000원 타점을 잡았는데 19,200원에 약간 더 올려서 했는데 그래도 어차피 가는 놈은 수익을 적게 주나 많이 주나 끝차야지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들어가가지고 상가까지 갔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건 욕심이었고 그래도 15에서 17%면 나쁘지 않은 수익입니다. 코롱 티슈진도 내일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오늘 JCN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종목이었어요. 수익률은 크게는 안 났습니다. 10% 정도 수익률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사실은 이 종목 오늘 시가 아침에 시초가의 기세주로 제가 공략할 거라고 뽑아놓은 종목이었거든요. 뽑아놓은 종목이었는데 다른 애들이 조금 얘보다 시가가 좀 더 높은 바람에 조금 고민을 하는 차에 좀 놓쳐버렸어요. 타이밍을. 그래서 조금 더 주고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침에 시가에 두드려 팼으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좀 먹었을 텐데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22%까지 갔으니까 못 먹어도 20% 이상 충분히 챙기는 수익이었는데 절반 정도밖에 못 챙은 것이 좀 아쉬웠다. 그래도 오늘 제이신도 깔끔했다고 봐요. 더불어서 에이릭스도 같이 봤잖아요. 에이릭스도 같이 뭉쳐서 봤는데 수익률은 그렇게 많이는 나온 것 같지 않은데 요 뒤에 이렇게 자꾸 이제 올라가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9,800원 기준가를 잡았잖아요. 9,000 여기가 9,900원이니까 9,500, 6, 7, 8 여기가 이제 9,800원이 되겠네요. 이 타점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아침에도 우리가 이 지점에서 1차로 한 5% 정도인가 그렇게 밖에 나오진 않았어요. 여기서는 다시 또 2차로 진행이 됐겠죠. 당연히 우리는 계속 2차로 진행을 하니까 여기서는 좀 수익이 좀 컸죠. 그죠? 오늘 보면 9,800원이면 4%대인가 아마 5.1%네요. 5.1%. 수익률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점을 보면 19.6%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5%, 뭐 13에서 15% 정도까지 나오는 수익이었죠.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그래도 보십시오. 여기서 1차 수익, 여기서 2차 수익까지 합치면 수익은 상당히 나쁘지 않죠. 그래서 에릭슨은 우리가 타점을 9.8배 가지고 잘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관련주, 다른 드론 관련주하고 같이 묶을 수도 있었는데 오늘은 제이시언하고 같이 에릭스를 묶인 것이 오히려 더 좋은 판단이었다고 봐요. 다른 드론 관련주는 이런 에릭스처럼 오늘 후반에 힘을 내준 종목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묶음을 잘 묶었다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에릭스도 그래도 뭐 어쨌든 간에 뭐 한 두 개 다 합치면 한 20% 되겠네요. 그리고 제이시언도 한 10%, 오늘 드론 관련주에서 한 30% 정도 수익은 나온 것 같네요. 절반 정도만 챙겼어도 나쁘진 않았겠죠. 오늘 그 외에 오늘 뭐 비트나인에서 한 5% 뭐 바깥 정도 좀 나온 것 같고, 그리고 노모스에서 또 한 5% 수익은 나온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이 너무 뭐 좋지 않았죠. 좋지 않았고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시장에 대비해서 오늘 한 달의 첫날이었고 매매하기가 까다로운 날이었고 그런 날에서에도 뭐 크게 다치지 않고 첫 단추는 나름대로 잘 깨고 넘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12월이 출발이 되었으니까 마인드를 강하게 먹고 또 이 시장과 또 다툼을 벌려봐야죠. 우리는 늘 실전에서 늘 강한 놈들과 늘 싸우고 찢고 볶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웬만한 것에는 흔들리지가 않죠. 어느 한 회원이 얼마 전에 전화를 하셔갖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문주님을 여기 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죠. 몇 개월 동안 지켜보니까 한결같은 톤에 좀 흥분도 하실만하고 심리적으로 마인드가 흔들릴 때가 있을 것이고 부담감도 있을 때가 있을 텐데 한결같은 목소리 톤에 주가가 10%, 20%, 30%, 40%, 막 50% 치고가는 종목들을 할 때도 한결같은 톤, 한결같은 마인드. 주가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막 확 끄지고 내려오고 있는 것도 공략할 때도 편안한 목소리. 참 그것이 정말 저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참 그게 더 무서웠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평범한 냉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이 시장에 오래 살아남게 하는 자그마한 팁입니다. 물론 그러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당시 마인드를 차분하게 침착하게, 조급함이 찝니다. 꼭 그거 잊지 않습니다. 자, 내일도 또 화이팅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